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연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벼락부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벼락거지는 별로. 네, 이 벼락부자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 벼락거지는 갑자기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최근 부동산 혹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 빈곤 상태가 됐다는 조금은 씁쓸한 신조어인데요. 우리가 이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투자 안 하면 후회할까입니다. 이 올해 주식 투자 열풍 정말 대단했습니다. 두세 명만 모여도 주식 얘기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모두의 관심사가 됐죠. 최근 이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요즘 어떤 종목이 좋냐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두 분은 주식 열풍 더욱 체감하시죠? 네, 매일 실시간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든가 주린이 등 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톡방 분위기를 통해서 높은 최근에 어떤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를 관심을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해를 앞두고 다수의 전문가가 이 내년까지 증시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면서 이 주식 안 하면 나만 바보 될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상승이 부담스러워서 또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이라도 증시에 올라타야 될까요? 네, 최근 이제 백신 기대감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또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90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대대 상승장의 시작 구간입니다. 코스닥 연봉을 보시면은 한 20년의 긴 박스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세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구간에도 항상 그 조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좀 조정 시 계속 좀 비중을 몰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의 부캐죠. 바로 1위 주린이로 변신! 상승장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또 다양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상승장과 하락장은 매매 방법부터 혹시 다른가요? 네, 확연히 틀립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예를 들어 보면 요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했던 3월 23일,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 시점부터 매수를 했던 분들은 큰 수익률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셀트리온 헬스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종목들을 갖다 추천해서 큰 수익률이 몇백 프로씩 났듯이 만약에 이런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한 것이고 큰 수익률도 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때 이제 상승할 때 계속적으로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조금씩 넣겠지만 계속 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하락장일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5일 날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매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못했던 분들은 오히려 힘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좋을 때는 말이죠. 내가 가진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떨어질 때는 줄여나가고 올라갈 때는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방식을 써야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만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주린이는요, 투자하면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혹시 상승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따라붙는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시장이 좀 하락할 때도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반대로 상승할 때도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요. 그 전체적인 시장이 그 간헐적인 한두 종목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1, 2번 타자를 놓쳤더라도 3, 4번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후속조 잡는 관점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타점, 눌림목 지지 라인에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참 이상해요. 상승장이라고는 하는데 왜 제 종목은 마이너스일까요? 상승장에서 저처럼 웃질 못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네, 이 시장은 거래소와 코스타 또 대형주, 우량주 또 중소형주들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분들이 그 중소형주들을 갖다가 많이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왜냐하면 벌써 우량주들은 가격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허걱하면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계속 치고 나가면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엄두가 안 나니까 개별주 중소형주들 적은 종목들만 건드리게 되는데 이건 그 흐름이 있습니다. 증시의 흐름이. 우량주들 가는 장세에서 개별주 갖고 있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답답하게 소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맞는 전략. 조금 전에 허 대표님 얘기했듯이
주도주가 가면 주도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량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해줘야 같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난 아직도 개별주 가지고 그냥 있어. 손해본 채로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중에 일부를 덜어내서 우량주에 편승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낳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잘 가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면 저 같은 소심한 주린이는 고점이 아닐까 싶어서 망설여지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과 비싼 종목을 구분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단순히 좀 가격이 낮거나 또 원래 가격, 보통의 가격보다 좀 낮아졌을 때 떨어지면서 좀 싼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류인데요. 단순하게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그 상승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가장 싼 가격입니다. 따라서 좀 예를 들어서 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때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까지 붙으면 보통 좀 새로운 시세의 시작점이라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승장에서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는 두 분만의 노하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상승장에는 이런 종목들을 담아라. 종목 선별 꿀팁 마구마구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상승장에서는 우량주를 담아라. 네. 무슨 얘기냐면 대세 상승장에는 뭐니 해도 우량주가 먼저 치고 나가거든요. 중소형주들은 나중에 가서야 끝물에 가서야 잠깐 반짝해주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뒷받침돼서 매수를 갖다 해준다면 먼저 치고 나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면 네. 삼성전자가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차가 간다면 현대차의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쪽으로 섹터주와 성장주 또 우량주들을 같이 또 해석을 해줘야 되고 순환 상승도 그렇게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5G 종목들 제가 잘 보라고 했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그들 종목들과 뒤를 따라갈 종목들을 잘 구분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신고가 종목에 좀 주목하라인데요. 시장이 지금 뭐 반등을 하거나 긴 박스권의 횡보를 있는 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긴 중장기 사이클에서 박스권을 넘는 신고가 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군도 역시 반등 시세라든가 그다음에 단순하게 뭐 추세 전환 이런 시세가 아니라 신고가를 돌파하는 타임 스케줄상 기회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탄력성이 높은 그런 종목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최애 섹터는 뭘까요? 저희에게만 살짝 공개를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네, 영구 대표님은 IT 부품 그리고 허 대표님은 친환경. 먼저 영구 대표님 들어볼게요. 이 IT 부품만이 아니라 친환경, 뭐 수소차 다 들고 싶어요. 그런데 뭐 그중에 하나만 꼭 고르라고 해서 IT 부품 반도체를 골랐는데요. 네. IT 부품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이후에도 내년 2021년도에도 꾸준히 성장 가도를 갖다 달릴 수 있는 개념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점수를 계속 주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수출 쪽은 전부 다 반도체 쪽이 차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갔다. 그럼 삼성전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이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허 대표님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라든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친환경 섹터 모두 시장을 끌고 가야 할 섹터군입니다. 한 이제 그 섹터별 순환매상 지금 그 친환경 sek터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뭐 급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순서상 친환경 섹터가 좀 다시 순서를 바통을 받을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5스타 의견 참고하셔서요. 상승장을 제대로 즐기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저처럼 주식 열공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323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친절한 연구와 해남 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